이분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찐 천재로 불리는 분인데요. 바로 BTS의 아버지, 하이브의 수장, 방시혁 의장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것만으로도 그냥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까. 그 7명을 찾았잖아. 아니 게다가 모르신 분들 많은데 진짜 훌륭한 발라드 곡들 있잖아요. 정말 많이 만드셨어요. 총 맞은 것처럼. 맞아요. 네. 정확하신데 일단 방시혁 씨가요 만든 곡 중에 아주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G.O.D의 하늘색 풍선,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비의 나쁜 남자,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BTS 피땀 눈물. 그리고 이게 저는 진짜 전국구 히트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래. 땡 플러스 가격이 착해. 이 노래 보시죠. 심송. 이거 정말 수능 전에 들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이외에도요. 이 한음저협에 이 등록된 방시혁 씨의 곡 무려 444곡이나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 어릴 때부터 뭔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시혁 씨가 어땠을지가 사실 되게 궁금하긴 해요. 역시 떡잎부터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3대 명문고 중 하나죠. 경기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서울대 미학과 91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고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모태 천재였다는 건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얘기까지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궁금하다.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다면서요? 공부를 잘하고요. 천재라는 소리 들으셨다고. 네, 그 선제 소리도 들었고 공부를 바로 나왔어. 네. 들으셨다면서요? 아, 네, 뭐 0.1초 없이 안해 나오고. 아니,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때는. 저는 겸손한 거에 대해서는 성적표가 1111. 거의 그랬어요. 이게 좀 재수 없는 얘기지만 공부를 할 때는 소위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돼주셨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력하는 건 쿨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약간 이렇게 쓱 봐서 1등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진짜 재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저런 친구들 있어. 가끔 저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 제 기억에 너무 똑똑한 사람하고 앞에 있으면 되게 숨 못 쉬겠는 거 뭔지 아세요? 실제로 녹음할 때. 제가 이게 경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뭘 말하면 되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 느낌이 나서. 그 정도의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있구나. 너무 유하고 그리고 되게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칭찬을 해줘서 그때부터 제가 되게 너 노래 좀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워낙에 진짜 저런 스타일리시였던 거 기억나요. 예. 근데 이게 방시혁 씨의 재산이 3조 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사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모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재산을 많이 쌓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또 가능했을까? 그 원동력도 궁금해요. 지난 2019년 2월에 방시혁 씨가 이 서울대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는 꿈은 없지만 불만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성정은 제 작업, 제가 만든 회사, 일에도 똑같이 발휘되었습니다. 최고가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무사한 일에 근무했고 더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관습과 관행에 화를 냈습니다. 외면하고 안주하고 타협하는 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지금 들으셨다시피 하나로 딱 요약하자면 방시혁 씨를 움직인 원동력은 바로 불만이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더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분노하고 불만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축사의 말미에는 남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묵직한 조언까지 남기는데 사실 그 대학교의 졸업생 축사를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대학 같은 경우 보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마련의 인물에게 많은 이제 기회를 주긴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이라고는 또 서울대에서 방시혁 동문에게 이런 기회를 또 드린 거잖아요. 네, 이 서울대학교는요, 현재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이 인류 문화 향상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는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를 하거든요. 근데 방시혁 씨가 2022년 4월에 이 학위를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그룹 BTS 소속사 하이브를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대한민국 문화예술 산업을 확장시키고 혁신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이유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방시혁 씨가 음악적으로도 천재지만요. 저는 경영학 박사 그 이상의 경영 능력을 가진 경영 천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가수만 키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 일단 저는 BTS를 너튜브에 계속 노출을 시켜서 글로벌 팬들에게 스며들게 만든 이 방법도 저는 굉장히 색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BTS가 이만큼 성장한 후에 2022년도부터 군입대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공백과 수입이 적어지는 걸 최소화하고자 꾸준히 인수합병을 하고 또 새로운 그룹을 탄생을 시키면서 BT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이 노력을 하는 모습도 사업가로서 정말 천재적인 수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득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예전에 제가 투자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방시혁 선배님이 그때 아마 BTS를 만들기 직전에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셨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다른 어떤 컨퍼런스 참여자들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투자를 받기 위한 뭐 그런 거였는데 이 방시혁 선배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때 그 태도와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결국에는 진짜 뭔가를 해낼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되게 당당하게. 그 앞에 숨을 좀 쉬었어요? 나는 힘들었는데 솔직히 괜찮았어요. 아니 뭐 나만 그랬나? 저는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나만 그랬나? 네, 제가 오디션을 보는 사람은 지금 아니니까. 또 숨이 안 쉬어지네. 제가 또 그때도 출연료를 제가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출연료를 받지 말고 그냥 그걸 투자를 할 거예요. 아쉽네요. 네, 우리 세계적인 찐 천재로 거듭나고 있는 방시혁 씨. 다음엔 또 어떤 신화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타도 방시혁 씨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연예계 대표 찐 천재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기가 달라, 하기가. 그럼요. 맞아. 하기 레벨이 달라. 소위 말해서 클래스가 달라요, 이분은. 이런 게 가능할까 뭐 이런. 예. 1998년 포크밴드 미선이의 보컬로 데뷔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오사랑, 보이나요 등 시적인 노래말과 서정적인 멜로디로 마니아층을 굳건히 구축했는데 실력파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가요계의 천재적 음유시인 루시드 폴입니다. 일단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좀 외람되지만 써야 될 것 같아요. 학력만 들어도 이 소문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1999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에서 재료공학 석사를 마치고 2008년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최상위 26개 대학 중 하나인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 대학원에서 생명공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연예계 유일무이 학벌을 가진 공학 박사 출신 뮤지션입니다. 심지어 유학 도중에 2007년도에는요, 이 한국인 최초입니다. 최초로 스위스 화학회 최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논문 발표 당시에 루시드 폴 씨가 갓을 쓰고 두루마기 한복을 차려입은 복장으로 논문 발표를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끼가 있으셔. 그러니까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 지금 약간 이 사진 보면서 이분 보통 분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눈에 확 띈다 진짜.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저 복장 덕분에 발표도 더 많은 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주목할 만한 연구로 소개된 걸 넘어서 미국 약품 특허까지 취득을 했고요. 공학계 통해서 아주 대단한 성과를 냈던 석학이었던 거죠. 야, 이 정도면 더 하셨어도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또 음악도 너무 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 과학에서 아주 독보적인 어떤 뮤지션 아니겠습니까? 정말 찐 천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루시드 폴의 이 앨범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서요. 무려 2개나 올라와 있거든요. 노랫말이 아름다운 뮤지션으로 손꼽을 정도로 가사가 상당히 시적인데요. 아, 고등어 좋은 고등어 노래입니다.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고등어 입장에서. 예.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해. 고등어 보면서 울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떻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할까요? 신기해. 네, 근데 좀 고민될 것 같은 게 이렇게 2개를 다 너무 잘하면 내가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정작 루시드 폴 본인은 고민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음악도 좋지만
이게 좀 아깝지 않냐, 소위 말해서.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없으세요? 네. 연구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냥 딱 여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이 올 때가 있었어요. 아쉽지만 이제 진짜 전업 음악인이 되는 게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부실한 힘과 체력, 그래서 개그맨 이윤석 씨를 잇는 종이 인형이라 불리는 분인데 원래는 2013년에 패션 모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는 대한민국 예능 판도를 주름 잡는 모델 출신 방송인 주우재 씨입니다. 네. 요즘 이제 예능에서 많이 우리 주우재 씨 만날 수 있는데 솔직히 이제 우재 씨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 보이는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예. 자, 일단 홍대 출신이거든요. 홍대의 숨은 근본이라 불리는 기계공학과 출신인데 재학 당시에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이런 과목에서 모두 A+ 성적을 받았던 우등생이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상위 5%만 받는다는 성적 장학금까지 섭렵한 홍대의 진짜 찐 천재였다고 하는데 지난 2016년이었죠. 그때 연예계 대표 브레인들이 출연하는 TVN 예능 문제적 남자의 게스트를 출연했는데 사실 거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쟁쟁하거든요. 근데 그런 MC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술술 맞히면서 시즌2 고정 자리까지 곧바로 꿰찼습니다. 근데 우재 씨가 참 그 재기발랄하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밝아요. 그런 재밌어요. 어떤 예능감 자체가 약간 조금 두뇌 센스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받아치는 멘트가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이렇게 센스 있고 총명한 분이 왜 공부가 아니라 어쩌다가 이렇게 모델의 길로 가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주우재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 자동차 대기업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공대에 가게 됐는데요. 27살까지는 이 S그룹의 이 취업 준비생,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직장인 준비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졸업 전에 한 학기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휴학을 하고 잠깐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우재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뭐냐면 거리에서 사진 몇 장이 찍히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저게 평범한 대학생 때의 모습. 스타일이 좋네요. 일단 길어가지고. 전 좀 주우재 씨의 남다른 면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런 게 인기를 끌면 와, 나 좀 유명해지려나 보다 여기서 그칠 텐데 주우재 씨는 내가 직접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실제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쇼핑몰의 첫 달 매출이 얼마였냐면 진짜 이거 정말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무려 4천만 원이 나오면서 대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인맥으로 내친 김에 모델 일까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20대 후반에 패션 모델로 데뷔를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주우재 씨가 이 예능 우량주로 등극을 하면서 정말 여러 방송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급발진으로 갑자기. 아니야, 저게 최고야. 망가지는 거 불사하고 과감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저는 참 시청자들이 예쁘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예능이야말로 지금 주우재 씨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재 씨가 또 앞으로도 어떤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게 될지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스타도요. 우재 씨처럼 연예계에 숨겨진 찐 천재라고요. 네, 이분 얼굴 보면요. 아, 그 악녀. 그 불륜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작품은 이 TV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의 악역의 백향이 역할, 그리고 또 마인의 강자경 역으로 이름을 알린 라이징 스타인 바로 옥자연 씨입니다. 좋아요. 황귀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옥자연입니다. 네, 근데 이분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숨겨진 실력파 배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숨겨진 찐천재였던 건가요? 맞습니다. 재밌게도 이분의 직속 선배가 누군지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시혁 씨입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미화과 동문이거든요. 브레인인 거 딱 바로 느껴지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옥자연 씨가 배우가 되기 전에는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조인을 꿈꿨다고 합니다. 이 서울대학교 동문 중에서도 옥자연 씨는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의 최고 수재들 사이에서도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떤 공부에 좀 특별한 지점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옥자연 씨의 부모님이 모두 교사였고요. 선생님이 학교에 가도 부모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 졸거나 다른 행동을 절대 하지 않고 정말 수업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에 매료됐다는 거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대요. 그런데 친구랑 처음으로 같이 시립 도서관에 가봤는데 그 공기, 그 분위기, 그래서 그 면학 분위기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환경이 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노력이 또 있었겠죠. 그렇죠. 네. 이 옥자연 씨의 세 번째 공부 비법, 바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허. 일단 2시간에 한 번씩 공부하는 과목을 바꿔준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을 짜서요. 쉬는 시간 10분까지 철저하게 넣어서 이 완벽한 계획표를 짜서 공부를 했더니 막 내 성적이 쭉쭉쭉쭉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허. 근데 내 성적이 올라가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하게 됐는데 한 번 1등을 하니까 승부욕이 생겨서 이 1등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네. 3년 내내 이분이 대단한 게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분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법조인을 꿈꾸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연기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동안 정말 뒤에서 뒷발을 해주시던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옥자연 씨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갑자기 연기를 한대. 미래가 불투명해. 그러니까 다리를 분질러라. 머리 밀어라. 전교 1등을 하던 딸이 갑자기 주연 배우 이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머리 밀어라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법한데 주변에서만 했다는 겁니다. 예. 의외로 이 옥자연 씨 부모님은요.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래 다 해라 라면서 꿈을 정말 전적으로 응원을 해주셨다고 해요. 훌륭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살면서 항상 믿음을 줬던 따님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원래 좀 잘했던 딸. 근데 옥자연 씨를 믿어준 부모님도 그렇지만 과감히 전공을 포기하고 묵묵히 배우의 길을 걸어온 우리 옥자연 씨도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타도 연예계 대표 찐 천재라고 들었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연예계 브레인으로 유명해서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90년생 이하 작가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브레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이다. 그만큼 이분이 오랜 시간 결혼과 육아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 타이틀이 잊혀졌는데 그 자녀들 모두가 영재 판정을 받게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그분, 원조 엄친딸이라 불렸던 한가인 씨입니다. 2004년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작품에서 한가희 씨가 이 양갈래 머리를 하고 교복을 입고 나오는데 한가희 씨 정말 잘 어울렸고 아마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그때 한가희 씨 안 좋아하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연정훈 씨가 이 한가희 씨를 알아보고 싹 낚아채 갑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사실 연정훈 씨는 국민 도둑잉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잖아요. 사실 한가인 씨는 이 데뷔 때부터 이미 남다른 이 찐 천재 면모를 보여줬었는데요.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저 얼굴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5등 안에 들었었던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한 30분 정도. 사실 통학 시간 이 정도면은 그렇게 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간조차 아까워서 학교 근처에 고시원을 얻어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집중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쫓아다니면서 쪽지를 두거나 꽃을 보내는 남자 학생들이 진짜 많았는데 중요한 거 눈길 한 번, 여지 한 번 주지 않아서 고백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부 한 우물만 팠는데 덕분에 수능 400점 만점에 380점을 맞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종영 한가인 씨가 출연했던 프로그램 있죠. TVN 예능 프로그램 텐트 밖은 유럽 남프랑스 편을 재밌게 봤는데 영어도 진짜 원어민처럼 잘해요.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Isn't it dangerous or 영어 잘한다. 부러워. this train is going to city or terminal 2? 그냥 프리토킹이 되시네요. Payment now or okay, that would be great, I think. 유학파가 볼 땐 어떻습니까? 저랑 커뮤니케이션 될 것 같아요.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네, 일단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아내에 대한 영어 실력을 남편인 연정훈 씨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생이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 집에서도 공부만 한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다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연정훈 씨 3대 도둑인데 그래도 본인이 도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 정도면 인정을 하시는 거 맞나요? 이 보셨듯이 한가인 씨가 영어에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지난 2월에는 이 한 영어 강의 채널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영어 교육 영상을 또 만들고 있어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 사실은 처음 알았거든요. 이 채널에서는 한가인 씨가 실제 내가 배운 이 실제 영어 표현과 공부 방식들을 되게 쉽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 구독자들의 영어 공부 멘토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반응도 상당히 뜨거운데 개설한 지 50여일 만에 구독자가 11만을 넘었어요.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실버 버튼까지 얻었는데 이 실버 버튼 얻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또 눈에 훤합니다. 아, 근데 너무 매력적이다. 제가 SNS에 이제 한가인 씨 영상 뜨는 걸 좀 봤어요. 근데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맞아. 아직도 굉장히 뇌가 막 활성화돼 있는 느낌이 느껴져서 와, 이분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뇌 활성화가 느껴져요. 눈빛에서. 저분은 뇌가 살아있어요. 우리들은 다 뇌가 죽어있거든요. 피곤하니까. 이거는 뇌소통 전문가까지. 아, 뇌가 숨 쉬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 정말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가인 씨가 정말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본인에 잘 맞는. 그래서 아마 속도 이렇게 빠르게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엄마의 DNA를 물려받아서 우리 한가인 씨 자녀들이 영재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가인 씨, 연정훈 씨와 이스라엘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데요. 두 자녀 모두 상위 1% 영재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1%요? 역시. 이거 시험에서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결이 되게 궁금한데 처음에는 키우다 보니까 그냥 똘똘한가 보다 했는데 40개월이 되니까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그냥 원래 똑똑하다, DNA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